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했지만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에 붙어서 차를 본인 땅 안에 주차를 해놓고 주말에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어떤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재연장된다거나 사안이 바뀔 수도 있지만요. 현재는 12년 후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설 건축물이니까 주춧돌 위에 올려두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2차례 영상으로 알려드린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해 추가로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최초의 발표가 나고 공식적으로 디테일한 사항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이나 귀농을 생각하시던 분들도 체류형 쉼터로 눈을 많이 돌리시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입지나 시설 기준 등 새롭게 발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 11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요. 중요한 내용들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해답이 나왔습니다.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6평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데크 설치를 할 수 있는지 33제곱미터 외에 따로 데크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33제곱미터 외에 따로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확보 가능한지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류형 쉼터 내에 소화기 비치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했지만 체류형 쉼터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에 붙어서 차를 본인 땅 안에 주차를 해놓고 주말에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잔디를 심을 순 없지만 파쇄석이나 자갈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체류형 쉼터는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정말 공을 잘 들여서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도 하고 예쁘게 잘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에 철거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어떤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재연장된다거나 사안이 바뀔 수도 있지만요. 현재는 12년 후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설 건축물이니까 주춧돌 위에 올려두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33제곱미터 10평 이하에서 아까 말했던 데크 그리고 처마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로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위쪽이 처마, 데크가 없는 경우이고 아래쪽이 처마와 데크가 있는 경우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이 영농 의무입니다. 쉼터 외의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 영농 활동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한 지역과 입지 기준은 뒤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기존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도로에 접한 농지인가가 핵심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 33제곱미터 이하는 기존의 농막이 6평이니까 이건 웬만하면 다 충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쉼터 설치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 기간은 3년 이내이니까요. 그 기간 내에 신고하면 양성화해 준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합법적인 가설 건축물로 등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존의 농막 제도에 대해서도 6평 이하의 주차장 1면 설치 가능,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유예기간 3년 이후 불법 농막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쪽 쉼터 배치도를 보면 명농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 위가 주차장, 옆이 체류형 쉼터이고요. 왼쪽에 보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고 위쪽에 배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명농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개정해서 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막 관련 법 개정을 8월에 발의해서 12월에 정말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입지 기준인데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한다. 거기에 소방차,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한지역으로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지역, 방제구역,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이 있습니다. 12월이 되기 최소 3, 4개월 전에는 설치 기준이나 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요. 꽤 빠르게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자분들도 이번 체류형 쉼터는 반기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존에 6평짜리 농막만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과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체류형 쉼터가 발표되자마자 더 넓은 공간을 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미터만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지만 좀 더 소비자분들이 마음에 들도록 설계, 디자인을 연구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상담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표에도 나오듯이 작년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 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도시로만 인구가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체류형 쉼터나 농막 규제 완화처럼 농촌에 대한 규제는 점점 완화시켜 나가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수도권 근교의 농지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도권에만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를 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 모양이 좋은 농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수도권 근교 농지들의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토지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을 좀 더 활력 있게 하겠다는 그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